자, 오늘은 우리나라 이 적화가 어디까지 왔나, 요걸 좀 짚어볼게요. 한 30가지의 이 영역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후진국입니까? 경제 10대 강국이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삼성 기업도 있고, 현대 자동차도 있고, AI.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 중국을 봐요. 중국은 지금 공산당 일당 독재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다 따라잡았어요. 거의 다. 우리보다 훨씬 더 AI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 왜 지금 공산당이 왜 지배해요? 우리나라가 공산당의 지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 사람들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의 적화가 안 될 이유를 한번 대봐라. 하나도 못 됩니다. 자기가 안다고 좀 대보겠지만, 그거 다 깨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친중 공산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거의 무너지고. 여러분 왜 양국복을 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지 왜 알아요? 양국복. 왜 자꾸 쌀 나오면 그게 사실은 뭡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族이나 중국 한 본토인들을 우리나라 이 시골 지방으로 다 이주시켜가지고 농사져갖고 그 농사 하게 만들려고 그 밑밥을 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히 쌀 남는 거 국가에서 사주고 그 정도로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일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중소도시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외국인들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나라 비율은 지금 거의 나이 드신 분들밖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농사지성 땅이나 그런 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농사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은퇴해서, 그거는 극히 일부고, 다 중국에 있는 본토인들, 그 농업을 교류하고 농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나중에 다 끌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어때요? 걔들이 다 농사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양곡 수매 이게, 그냥 순진하게, 쌀 나무제 좀 국가가 수매를 해줄, 그거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빨리빨리 할게요.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일단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이거 사문화됐어요. 북에서 오랜 동안 굉장히 북한의 핵심으로 있던 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2006년 이후로는 더 이상 난파 간첩이 없다.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자생 고정 간첩들이 너무 많고, 요즘 같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정 간첩 훈련해가지고, 남한 말씨를 익히고, 이제 그런 거 없대요. 북한의 총정찰국에서 오랜 동안 대남 적화 전략을 핵심 계획했던 분이 직접 하는 얘기니까, 그분이 BBC에서도 방송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난파, 직파 간첩은 없다. 왜 그러냐? 국가보안법이 또 사문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분명히 제 빨갱이인데, 저 간첩인데, 못 잡잖아요.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완성됐죠. 노동계 장악. 민주노총 봐요. 민주노총 보면 맨날 주한미군 철수, 어쩌고저쩌고. 민주노총이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딱 봐도 아니라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계 장악했죠. 언론계는 여러분이 이제 1998년 김대중 정권 이후로 조중동도 다 경영 쉽게 얘기하면은 핵심 간부 그룹부터 다 호남 세력으로 다 교체되고, 조선일보가 특히 그래요. 조선일보의 중요한 핵심 필진들이 호남 세력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중앙은 그 사주가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좌파들하고 짝짝꿍한 거. 이미 대통령 탄핵 때 다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조중동 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방송 언론이 어때요? 다 그냥 좌파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방송 언론 노조들 자체가 이 좌파들로 다 채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좌파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핵심 그룹, 핵심 그 지도층들이 거의 간첩 수준, 아니면 진짜 간첩들이 한 거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들이 뭐 때만 되면 그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아젠다나 구호표가 뭡니까? 미군 기지 뭐 한다니까 갑자기 환경단체들이 막 들고 이래. 그럼 태양광 때문에 온 이 나라의 강과 산이 이 태양광 쓰레기 오물로 그 초토화되는 거 왜 그거 환경단체들이 얘기 안 할까요? 응? 봐요.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보면 진짜 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거는 환경이라는 명목으로 다, 저 설악산에도 그 케이블카, 아니 알프스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케이블카에 있어서 지들도 여행 가면 그거 잘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여기는 못하게 하냐고. 왜? 자연을 원래 있는 대로 보존하려고. 그럼 지들도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이 공장에서 만든 이 섬유로 만든 옷 입고 다니지 말고 그냥 땅 파놓고 생식하고 다녀. 그러니까 환경단체들, 나는 정말 환경단체들을 가장 못마땅히 여기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교육단체부터 해가지고 정치 시민단체, 언론 시민단체들, 외곽 그룹들 다 장악이 됐어요. 그러면 종교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종교조 뭐 참교육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세웠지만 점차로 가면서 종교조 내부 문건이라든가 그들의 그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 이런 여러 가지들 봐요. 그 다음에 또 행정부, 우리나라 행정부가 지금 정상적인 그 어떤 그 국가 행정을 진짜 국가를 위한 행정을 하기보단 어때요? 그들의 행정 그 지침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방향을 보면은 주로 이제 좌파 정부 때 이제 많이 드러나긴 하지만 우파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 행정부 자체가 뭔가 좀 이 국가에 정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막 펴고 그런 것보다는 좌파들이 요구에 많이 굴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대북 파트 Y. 얼마 전에 국정원 간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어떤 요원들이나 이런 것들 막 명단이나 이런 것들 막 중국으로 유출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죠. 근데 국회 장악도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봐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 다 거의 찬성하잖아요. 여전히 찬성하고 있고 지금 뭐 조기 대선 막 지들끼리 막 김치국 마시고 있대. 국회라는 게 국회가 지금 부정선거 문제 가지고 50명 이상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거. 그 지금 공병호 TV에 조목조목 그 의원들 요즘은 개별적으로 지금 그 공병호 선생 그분이 다 올리더라고요. 몇 표가 조작이 됐고 몇 표가 돼서 이 사람이 원래 떨어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당선이 됐다.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 참조하면은 국회가 이래서 문제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석기를 비롯해서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진성 빨갱이들이 국회 진입하고, 뭐 정의당이도 그렇고, 우리가 알다시피 전형적인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 정당들이 막 국회 진입해서, 보통 이 좌파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민주노동당도 막 10석 이상으로 막 당선이 되고, 민주노동당도 결국은, PD계가, NL인가, 그쪽, 친북 성향이 민주노동당도 다 장악하고, 그거 벌써 이미 다 드러났다고. 이석기 간첩 그때 그거 다 하면서, 그 다음에, 우판사 탄압은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옛날 80년대부터 조금이라도 뭐 반공이라든가 공산주의 얘기하면요. 학계에서 완전히 다 밟아버려요. 학계에서. 대학이라든가 어떤 연구소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된 말을 학자들은 다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내서 쫓아내거나 학교에서 자리를 못 찾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왜곡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역사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서 진짜 도대체 제대로 된 역사가 뭐냐?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부터 해가지고 또 한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도 그때 역사도 일본 일제시대 때를 살았던 분들 중에 일본을 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대신 빨갱이는 욕해. 북한, 공산당은 다 욕하지만 자기가 공산치에도 있어봤고 일제치에도 있어봤지만 자기는 일제시대 때 조금도 뭐 피해본 적도 없고 우리는 보통 일본 순사 굉장히 포악하고 근데 그 시대 어른들의 남겨진 이야기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정확하고 계산적이고 절대 차별하거나 그런 거 거의 없었대요. 진짜 거의 없었대, 거의. 자기가 일본 사람 때문에 매를 그러고 없었대요. 그리고 진짜 없었대. 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것도 내가 반일감적 자극 한일 관계, 이것도 지금 파탄. 윤 대통령이 지금 일본하고 굉장히 관계를 좋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윤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고 일본도 한국과의 좋은 관계인데 이번에 지금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본 방송 보니까 이 북한 쪽하고 우리 미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같은 편.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하고는 붉은 일본 방송의 그 지도를 그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그 다음에 일본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근데 저쪽은 빨강. 일본에서 아주 정확하게 딱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해준 게 너무 많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이제 8.15 이후에 나라가 망한 뒤에, 여기다 남겨놓고 간 일본 자산만 해도 그 당시 몇억 달러가 되는 돈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추후에 또 배상받았죠. 전두환 대통령이 또 나중에 추후에 배상받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일 그거 놀아나지도 말고 일본에 대한 잘못된 모든 정보와 내용은 다 왜곡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다 늘어나서, 이젠 이런 말을 해도 다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고종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황실 자체가, 일본의 귀족 자기를 받고, 연금 타고, 나라가, 뭐가 되든 말든,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참 난 불쌍해요. 사실은 고종이 욕을 먹어야 될 거를 이완용이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오늘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좌우 이념 대립 갈등 유발. 여러분 우리가 건전하게 이념 얼마든지 통하고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좌파들이 조금만 우파적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이걸 내세우면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고 온갖 악한 말을 다 쏟아내고 우리를 보수의 돌대가리라는 운동, 이 보수 세력을 완전히 그냥 무슨 폭도, 반민주적, 독재 세력의 어떤 조력 집단으로. 그러니까 건전한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이념을 토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보수를 나쁘다. 보수는 내국노다. 친일파다. 전쟁광이다. 이념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면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까도 일본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얘기하면 무조건 친일파, 너는 친일파야. 그러니까 네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친일파가 일단 그럼 얘기나 들어보고 학문적인 그 당시 자료를 들춰서 그 당시 정말 일본이 그랬나 안 그랬나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그거 하자는데도 무조건 친일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뭘 모르니까 막상 뭘 하자고 얘기하면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전 파괴. 저 문재인 정권 때 이번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게 빡쳤냐면 원전 그걸 다 또 그냥 도루묵으로 만들잖아요. 기껏 다시 원전 회복해서 겨우겨우 해서 지금 수출하고 막 이제 다시 근데 원전 예산 딱 깎아버리고 동해 그 가스 유전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라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그냥 헐값으로 다 팔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자원외교를 낭비했다는 등 뭐 엄한데다 자원 개발한다고 돈을 처박았다는 등 좌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실상은 안 그렇거든. 자원외교라는 게 수십 년을 보고 하는 건데 그 2, 3년 겨우 그거 한 거 가지고 그리고 IMF 때 여러분 알다시피 IMF 때 우리나라가 왜 그 IMF에서 이렇게 정상화됐겠어요? 뭐 음프 팔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좋은 우리나라 기업들 다 미국에 다 팔았잖아요. 김대중 정권 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기업들 이런 것들 많이 넘어갔잖아. 자산이. 왜 그런 건 얘기 안 할까? 거기서 뭐 김대중 정권이 IMF를 극복했다는 등 국민들이 금모으기 해가지고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로 막 자화자찬하고 미워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군 병력 감축. 전방에 5개 사단을 왜 감축하냐고. 말로는 이게 출생률이 떨어져갖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직은 전방 사단을 그렇게 해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온 27사단도 해체가 됐어요. 내가 나온 27사단이 해체됐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왜? 예비사거든. 전투력이 엄청 강해요. 근데 그런 사단을 해체시켜오면 누가 좋겠어요? 북한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전방 철책사단은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겠지만 전방 철책사단은 딱 2, 3일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쟁을 누가 합니까? 그 뒤에는 예비사가 본격적인 전투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비사가 무너지면 예비군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중요한 전방의 그 5개 사단을 싹 다 뭐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등 뭐 군대를 새로 개편한다는 등 뭐 새로 뭐 좀 새 시대 막 사실은 뭐냐면 대한민국 군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전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정말. 요즘 군대 얘기 들어보면은 도저히 지금 현역 군인을 믿고 내가 밤잠을 자기는 힘들겠다. 난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든다고. 옛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요즘 군대 얘기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정말 이게 군대 맞나 하는 생각을 너나 나나 다 할 거라고. 너나 나나. 그 다음에 군 장악. 이번에 그 개영할 때 군인들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찔찔 짜고 나는 몰랐어요. 나는 사실은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난 그거 보고서 저런 게 무슨 별이냐. 그러니까 좌파 정권 때 진짜 제대로 된 정말 장교들, 장성들, 앞으로 장성이 될 사람들은 다 군에서 내쫓고 어디 머저리 같은 것들만 별 달아주고 바보 천치 같은 것들만 똥별 달아가지고 군대를 완전히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좌파 정권은 이것들이 정권이 들어서면은 공무원이건 공공기관이건 군대건 사법기관이건 정말 좀 제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도 기껏 쪼무리기밖에 안 되는 저것들이 우리나라 연구회가 전체 사법부를 지금 저렇게 똥물로 만드는 거라고요. 사실 사법부가 뭐 대부분의 판사들이 뭐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업무량이 많고 힘들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식한 판결을 그렇게 내리진 않는다고.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하지만 이념적으로 이상하게 이번에 여러분 보면 공수처, 국수본 다 봐요. 또 이번에 대통령 판결한 것도 보고 2번씩이나 기각했으면 빨리 풀어줘야지. 이거를 왜 국민들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이걸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이랬으면 아마 막 사방천지에서 뭐 불법 집단, 불법 정권이라 가지고 막 벌써 이미 촛불 두고 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요즘
뭐 이제는 좀 깨어난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왜 안 드냐? 야, 아니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권한도 없는 데서 잡아가려고 저렇게 떼거리로 모여있는데 야, 저걸 보고도 국민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안 나온다? 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네. 뭐 요즘 많이 깨었다고 하는데 그 말 내가 보니까 빈말 같더라고. 응? 지금 2번씩이나 기각했는데도 아직도 안 풀어줬죠? 당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일반 같으면 벌써 이미 나왔죠. 근데 왜 대통령을 왜 잡느냐고.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란 행위를 할 게 없잖아요. 구태타도 아닌데.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내란 얘기, 내란 수계. 내란 수계라는 말도 북한 말이에요. 그것도 북한 말이에요, 북한 말.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일부 MBC나 JT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여러 조중동 모든 언론들이 거짓말을 받아쓰기 해가지고 그걸 계속 퍼뜨리고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이미 벌써 언론 자체가 좌측으로 서서히 기울었어요. 90년대부터 기울었다. 90년. 그리고 나서 98년도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언론 작업을 야, 이대로 보수 언론을 놔두면 안 되니까 이걸 어때요? 갈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특정 어떤 고등학교의 사람들 출신들을 보수 언론 집어넣고 그러니까 나는 특히 이제 조중동을 내가 보면은 내가 옛날에 20, 30년 전에 알았던 조중동이 정말 아니라는 거. 진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나는 한겨레 보는 것 같아, 지금 한겨레. 너는 한겨레는 구독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내가 이게 한겨레지? 이거 오마이네. 진짜 참 심각해요. 정말 신문을 보면은 매일매일 그냥 막 분노가 솟구쳐서 웬만하면 내가 그냥 마음을 굉장히 추스려가면서 그냥 봐요. 그 논설이나 그 사설 가만히 보면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독자들을 교묘하게 많이 미혹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간파해낼 수 있는 독자들은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고지고대로 또 믿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검찰은 그다음에 프로레타리아 독재.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천국이라. 최저임금 올리고 그다음에 뭐 철마다 노동자들이 맨날 데모하고 임금 높이고 생산성 계속 떨어져도 노동자들한테 계속 퍼줘야 되는 임금 구조, 세금. 이게 다 뭡니까? 이 프로레타리아. 근데 국가 경제 파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작년에 수출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이게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는 거예요. 장래성이 있어요. 경제라는 게 뭐 1, 2년 하다가 회사 접을 겁니까? 최소한 50년, 100년은 가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정상이라면. 그럼 장기적으로 그 회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 뭐 상속세 엄청나게 높여버리고 막 재산세 엄청나게 높여버리고 뭐 기술 유출이 돼도 뭐 그냥 뭐 국가에서 사법 처리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그다음에 경제 제재가 많잖아요. LG인가 그 반도체 회사가 그 송전도 하나 깔아야 되는데 그거 몇 년씩 끌어가지고 요즘 같은 시기에 반도체라는 게 하루 한 달에 이게 바뀌는데 그 송전도 그걸 까는데 그 전기가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별도로 송전도 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깔게 해줘야죠. 근데 그거를 몇 년씩 끌고 해서 막 그러면 그 사이에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히 반도체 아니면은 지금 사실 뭐 먹고 삽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을 계속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법을 저 국회에서 계속해서 법을 만드니 기업인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주 52주도 이것도 좀 해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도 이번에 안 됐잖아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윤택하게 하겠다고 기업인들이 그렇게 나서는데 그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 어디 들어가서.
삼성도 그래요. 아니, 이재용을 그렇게 회장을 몇 년씩이나 감옥에 또 쳐넣고 맨날 뭐 일주일에 2번씩 뭐 몇 번씩 재판에 가야 되고,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을 운영하겠냐, 이거. 어떻게 거기에 집중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계속 뒤처짐, 자꾸 헛발질하고 하는 것도, 아니, 그 삼성의 그 회장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막,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툭 하면 그냥 이러니 어떻게 삼성을 유지합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삼성이에요, 삼성. 우리도 좀 저런, 동남아시아 국가는 우리도 저런 삼성 기업 하나 있는 게 소원이래요, 소원.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중국도 우리나라 삼성을 그렇게 탐을 내요. 응? 여러분, 난 정말 우리 민족,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난 정말 존경심이 있어요. 이병철이나 이건희나 이런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 국가에서 기려줘야 돼요, 저 집회에다 얼굴 넣어줘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서 잘할 게 뭐 있습니까? 잘할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그래도 요즘 많이 잘 만들어요. 현재 자동차. 하지만 제일은 삼성이에요, 삼성. 삼성 하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 또 삼성 휴대폰. 근데 그런 기업의 날개를 달아줘야 될 판에, 날지 못하려고 계속 잡아당기고, 회장을 걸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니, 아무리 삼성이라도 지금 저렇게 힘든 게, 지금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제일 큰 원인. 뭐 하나 집중을 못 하잖아요. 회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임원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냐고. 못하죠. 응? 우리가 삼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연쇄적으로 이 산업이 다 이게 진짜 다 무너진다. 삼성의 주주의 50 몇 프로가 외국계고 우리나라 주식의 전체 3분의 1, 800조가 외국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진짜 마음을 먹었는데 아베가 뜯어 말렸고 당시에 이제 그 참모들이 뜯어 말렸어요. 트럼프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확 걷어차는 거예요. 그게 경제인이에요, 경제인. 그게 기업인이라고. 인류 기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군이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니까 이 나라에 있지? 자꾸 그런 식으로 뻗으면 주한미군 확 철수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필리핀 꼴 나는 거예요. 필리핀이 그렇게 뻗은게다가 주한미군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수백만이 어떻게 됐냐고. 폐허가 됐잖아. 필리핀 그나마 별 기업도 없는데 그냥 GNP 또 내려가고. 나중에 미국이 좀 다시 좀 오면 안 되겠냐니까. 우리 싫다. 우리나라라고 안 그럴 보장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그냥 평택기지 일본 쪽으로 후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을 원하는 나라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 없어도 돼요. 아쉬울 거 없단 말이야, 지금은. 아쉬울 거 없다고, 아쉬울 거. 근데 지금 얘네들은 벌써 주한미군 철수, 평택을 저렇게 미군 기지로 놔두는 거는, 국가의 경영에 이익이 안 되고, 좀 더 발전적인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조장하는 그 법안을 지금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번에 정권이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다시 이게 복귀해야지, 이게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도, 난 이 보수 진영에서 지가 또 대통령 되고 있다고 껄떡거리는데, 조기 대선. 조기나 구워 쳐먹으라 그래야지. 어디서 감히 조기 대선을 얘기해. 윤 대통령이 어제 김문수 그분만, 윤 대통령 복귀가 먼저다. 참, 그냥, 진짜 참, 정말 사람이, 정말 모든 면에서 인격도 됐고, 처신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가 또 대통령 되보려고 또 껄떡거리고 웃기지도 않아요. 찍어주지도 않을 거야, 나는. 난 이번에 나오면 그냥 민주당 찍을 거야, 난 그냥. 어차피 망할 거 아주 제대로 확 망해버리라고. 나 진짜 그럴 거야, 난. 난 이번에 만약에 복귀가 안 되면 나는 민주당 찍을 거야. 진짜 난.
내가 왜 저런 국힘 저 거지 같은 등신들을 왜 찍어줍니까? 저것들 대통령도 못 지키는 저 한심한 것들 저거. 그냥 저런 거를 국회의원이라고 저것들이 어디서 얼굴 쳐들고 서울역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욕 바가지로 먹대. 너무 잘한 거예요. 나도 그 앞에 있었으면 아마 썩은 계란 하나 던지지 않았을까 싶어. 마트에 가서 계란 하나 사가지고. 지 대통령도 지키지 못한 주제들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빨리 조기 대선하거나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어떻게든 해볼, 의원 내각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민주당에서도 속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김치국 마시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윤통이 복귀해야 돼요. 복귀해가지고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무슨 다른 대선 치러갖고 누가 나왔고 누가. 단 한 사람도 정상적인 인간이 없는데, 김문수 씨 빼고는 진짜. 그 사람이 대통령 나온다면 난 혹 찍을 거지만, 다른 사람 나오면 난 민주당 이재명 찍을 거야. 정말 난 그럴 거야. 어차피 그 사람 나오면은 죽을 사람 다 죽고, 아주 화끈하게 아주 대한민국 확 말아먹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세금 명세서를, 월급 명세서를 보면은, 너무나 잘 알 거니까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방해 감정,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종교계, 종북 좌파.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방문했던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북한의 그 시약 작전에 거의 넘어갔다고 나는 봐요. 난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지금 좌파에 거의 다 넘어가죠. 기독교에서 우리는 중도입니다. 우리는 정치나 이런 데, 그거 다 사실은 뭡니까? 그 안에, 계획 안에 이미 고정 간첩들이 교회 여론을 그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 지지 못하게, 윤통 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 종교가 이런 데 나서는 건 적절하지. 말은 그렇게 하죠. 적절하게. 그리고 또 이제 비판받기 싫으니까. 괜히 좌파들한테 표적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게 다 뭡니까? 우리나라 교회 전체, 거의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거의 한 80, 90%가 그냥 좌익이에요, 좌익. 우리나라 그냥 좌익이라고, 우리나라 종교 전체를 막내려 볼 때, 개신교고, 불교고, 천주교고, 몽땅 해봐야 거의 80, 90%는 그냥 좌파라고 보면 돼요. 반도 안 돼요, 반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사실은 개신교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나 이번에 그렇게 지지 안 했어요. 지지 안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지지했다. 그때는 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출신이고 좀 기독교를 그래도 그때는 좀 그렇긴 했는데 그 외에는 전혀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중도. 교회는 어디에도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항상 이 종교 본연의 임무를 말로는 맨날 종교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빨간 쪽으로 늘 기울이더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30대, 40대, 50대 다 40, 50대는 교회 안에도 다 거의 좌파잖아요. 목사들도 좌파고 전도사들도 좌파고 신학교 교수들도 좌파고 좌파 아닌 사람 없다니까. 진짜요. 내 말은 절대 난 없는 말을 나는 절대 꾸며내질 않아요. 이게 진짜라고 진짜.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동성애합법화 추진, 그 다음에 기독교 총선 대선 승리 어려워지자 이원 집권 체제 자꾸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일 큰 건 부정투표. 난 부정투표는 명백하게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준석이가 부정투표 없다고 자기가 한번 끝장 토론 해본다고 하더니만 또 맨날 말로만 하지 또 이렇게 막상 오라고 하면 또 가지도 않던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황 총리 그분이 2월 달에 그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토론 하자고 하니까 또 안 한다고 또 방금 페북에 또 올렸다는 것 같은데. 우리 방송국에서 하자고. 내가 볼 때 그거 하면은 이준석이는 정말 인생 끝날 수 있어요. 개막이나. 우리 황 총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거기다 공병호 박사까지도 참여하면은 이준석이는 아무 말 못한다고 아무 말 못해요. 자기가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쪽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한 말이에요. 아닌 게 없잖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증거를 댈 게 없잖아요. 댈 게. 그걸 대려면 자기네들 서버 다 공개해요. 서버 공개하라고.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선관위 서버를 공개해라. 그럼 거기에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거 공개할 자신 있으면 나오라고. 응? 근데 한미동일 해체 아까 얘기했고 미군 철수는 내가 볼 때 정말 정권이 넘어가면 내가 볼 때는 이 운동권 애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항상 주한미군 철수를 늘 아젠다로 늘 과제로 항상 제일 먼저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를 막 열받게 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 운영비를 한국이 좀 대라 하는 거거든. 군사비를 대라 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좀 대라. 해봐야 1인당 해봐야 국민 1인당 해봐야 1,000 얼마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력이면 일본처럼 그냥 다 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요? 분쟁 국가들이 왜? 야, 너희는 참 좋겠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평택 기지에 딱 앉아있으니 누가 너희를 건들겠냐. 전 세계에서 엄청 부러워한다고. 대만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근데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이건 내쫓으려고 수십 년 동안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는 이전에 미국 대통령은 달라가지고, 그래, 너희들 나가면 우리 나갈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익 계산 비용해보니까 별 이익이 없어. 그냥 나가버리지. 뭐 어차피 우리는, 일본에 우리, 요코하마 이런 우리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 괌도 있고 하니까, 주한미군 그냥 철수하지. 못할 것 같대요? 트럼프는 할 사람이라고. 괜히, 그 앞에서 괜히 가오 잡고 그래봐야, 진짜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 딱 미국에서 신문기사 한 줄 띄면은, 그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폭망이에요, 폭망.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음날 휴지 조각 가지고 있을 각오를 하고, 한강대교에 다 다리 많으니까 아마 거기 줄 서서 번호표 대가면서 떨어질 거예요. 진짜 그런다고,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주한미군 철수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전혀 주한미군 철수하면 미국의 기업 철수 안 할 것 같아? 철수 다 한다. 맥도날드, 버거킹 다 철수. 주한미군은 없는데 여기 뭐하러 있어? 안전하지도 않은 곳인데. 미국 기업,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요. 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위험하고 안 좋거든. 미군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번영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미군 뒤끝을 잡으려고 정말 피나는 외교 노력을 해서 가까스로 얻은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군이 없었으면 아마 수십 년 동안 전쟁 아니면 내전 아니면 맨날 테러, 아마 부지기수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냥 GNP가 한 3,000달러나 4,000달러 수준으로 있었을 거라고요. 왜 이런 걸 모를까요? 그래서 맨날 이번에도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지금 계속 민주당 애들이 또 계속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평택 거기를 좀 다른 용도로 쓰자.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올렸는지 모르겠네. 지금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봐요. 내가 화교 문제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화교 문제는 내가 다음 주로 다루고, 화교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한 나라를 접수하는지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책이 없는 그 벼랑 끝을 지금 자꾸 스스로 가려고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우리가 서구가 있습니까? 땅이 넓으니까 인구가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핵무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를 번영과 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 토대가 끝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토대를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주한미군 철수하냐고. 나는 다른 것보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거 겁내면 됩니까? 혹 이런 얘기하면 내가 확 그냥 아주 뒤통수를 치고 싶어. 그래? 너 그럼 북한에 가서 살아. 뭐 북한에 살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 무식한 신앙을 이유로 자꾸 이상하게 세상을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무식한 신앙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럼 북한은 그렇게 교회가 많고 평양 시내에 그 당시 25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평양 전체가 다 그냥 기독교. 근데 저희가 지금 저렇게 됐어요. 김일성 궁전 있고 김일성 동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그런 무식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을 무식하다고 욕먹는 거라고. 상식도 없고 세상도 모르면서 무작정 막 믿으면 다 된다고. 그 이상한 데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헛소리 하니까 믿자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 먹을 일이 아닌데, 응?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에 일이 잘못되면 제일 내가 우려하는 거는 정말 트럼프가 저번에도 내가 그랬잖아. 아베가 옆에서 뜯어 말렸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아베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라고 아베한테. 일본 총리라고 해서 욕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왜 일본하고 척을 지냐고. 그리고 왜 중국에 거기 가가지고 천안문 그 광장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일본하고 가까이 했어야지.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왜 거기 가서 서방 지도자 한 사람도 안 갔잖아. 근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이 엄청나게 그때 미국이 아주 정말 기분 나빠했다고 그랬대요. 미국의 백악관 정치 지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가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 보고 5만 장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탄핵 때 전혀 미국이 도와주지도 않더만.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허약한 국가야 아직도. 그걸 일단 핵무기가 없어요. 핵무기 있으면 괜찮아. 핵무기가 있으면 적어도 주변의 것들이 함부로 우리한테 손을 못 대, 최소한. 핵무기 없죠. 북한도 핵무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 자립도가 아까 알다시피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3분의 800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싹 빼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동네 그냥 마트, 여기 마천시장, 그 다음에 무슨 어린이 대공 앞에 있는 무슨 양꼬치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한미군 철수한다는데도 그렇게 태평한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 뻗팅기면서 이렇게 막 할 처지가 못 되니까 일단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돼. 조기 대선 하면 안 돼. 조기 대선 해봐야 어디 머저리 등신 같은 것들만 다 지금 마치 무슨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줄지어갖고 내가 제일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제일 바보 머저리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누가 되든지 윤통이 아닌 이상. 근데 김문수 씨는 나는 사실 좀 그래도 신뢰는 가요. 지금까지. 그래도 윤통이 볼게. 그게 우선이. 그래서 싹 다 정리해야 돼. 가능하면 윤통이 한 5년 더 했으면 좋겠어. 5년 더 해가지고 이왕 뿌리 뽑을 거 아주 싹 다 이 동네 이장부터 다 바꿔치. 동네 이 경사무소나 동네 이장 이런 것들도 보니까 내가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좌파들이 막 다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마음대로 못한대. 이게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이 벼랑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태평하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걸 알면 돼. 젊은 애들이 오면은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5,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5, 60년을 그럼 땅 파먹고 살아야 되나? 썩은 고기 주워 먹어야 되나? 넉마주의가 돼야 되나? 그럼 나도 저 중동이나 어디 외국에 가서 노동자가 돼야 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계엄이나 이 탄핵 사태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이건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중국이 거의 우리나라를 거의 내가 볼 때는 이 뿌리에 거의 다 중국이 거의 다 잡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보니까. 그것도 내가 얘기해 줄게, 나중에. 거의 우리나라는 이 중국이 자본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이게 위험하다고.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번에 이 탄핵 이런 문제는 그냥, 저러다가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또 정권이 바뀌나 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없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장후당 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라고, 그 문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바보예요, 바보. 성경적이지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응? 미국 사람들은 자기 기독교 신앙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영역에 다 막 뻗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맨날 예배당 안에서만 경배와 찬양이 무슨 댄스니. 내가 그래서 속 터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왜 저럴까? 밖에 나가서 찍소리도 못하고. 응?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할 의욕이 있어야죠. 그래, 그게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몰아가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 습성이나 생리 나도 잘 알아요. 또 더군다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아무리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나는 직접 목격한,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목격했다고 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과 영광이 되고, 우리도 똑같이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거됐을 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냐고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왜 사서 자꾸 지금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2030이 그래도 많이 그래도 깨었다고 하는데, 내 관점에서는 아직도 솔직히 멀었어요.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지금 청년들 50몇 명을 지금 구속해버렸어요.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사람입니까? 자기네들, 이 운동권들 자기네들은 쟤들보다 훨씬 더 막 깽판 치고 도로 온 천지를 다 때려 부셔도 훈방 조치했다고, 다. 근데 이것들이 자기네들이 보다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잡아다가 구속시켰어요. 저게 인간입니까? 저것들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경찰 보니까 있더만, 중국 사람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더만, 자기가 한국에서 경찰 돈 받고 그거 자료 있던데, 그러니까 모든 걸 자꾸 음모론이다, 이건 자꾸, 그러니까 좌파들이 음모론이라고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괜히 내가 또 음모론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부정선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 같은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욕 바가지로 먹더만. 내가 볼 땐 욕 바가지로 먹을만 해. 부정선거, 믿는 사람 아주 왜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제 마치는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어쩔 수 없이 내가 닥친 상황이나 현실을 잘 인식해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현실 인식을 잘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알면 훨씬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아직도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들이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다고.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처럼 얘기해야 돼요. 지금 나처럼 얘기해야 되고 나처럼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지금 이게 참 상황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서 바르게 기도하고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 맨날 교회 가지고 그냥 기독교 신앙적인 것만은 자기는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막 그렇게 하다가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빨갱이한테 다 접수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독교 세계관이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처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